정보 정책이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자동차에 가진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조금씩 도래하게 될 거고요. 자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우종석의 첨단기술 지식의 대중화를 이끄는 첨기대. 자, 오늘도 여러분들께 첨단기술 지식의 정점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첨단기술 지식, 여러분들 로봇이란 첨단기술이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또 오늘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. 박중태 상무님을 모셨습니다. 와!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이제 클로봇의 CTO 겸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중태라고 하고요. 클로봇은 다수의 이기종 로봇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만간 로봇이 여러 공공장소나 여러 방면에서 사용될 거고, 그러면 사용자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로봇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, 맞습니다. 그 여러 개 다른 종류의 로봇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,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그 관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클라우드화 시키면은 저희가 이 로봇 시장에서 한 축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포부를 갖고 이제 그 창업자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신 거죠. 지금 방금 우리 클로봇의 박중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공공장소에 있을 로봇들을 통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클로봇의 야망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. 우리 터미네이터에서 보면 스카이넷, 즉 이 모든 로봇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컨트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을 함으로써 세상을 지배하는, 이게 우리 박사님 생각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까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. 근데 그 가능하게 만들려면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있어서 모든 로봇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. 인간의 그런 탐욕적인 생각이나 욕망 이런 걸로 인해서 몇 번의 의사결정의 실수가 좀 반복되면은 그런 세상이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요새 많이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, 단순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술이 개발되면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자율주행 자동차가 크게 넘어야 될 문제가 운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보행자를 치는 경우,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거를 과연 기계가,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, 만약에 이런 고민들이 경제 논리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크게 만들겠다. 정보 정책이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자동차에 가진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조금씩 도래하게 될 거고요. 자동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점점 커지게 되고, 이러한 것들이 건물을 관리한다든가 사람의 이동 동선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과 점점 연관이 되게 되겠죠.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하면 안 된다, 된다,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문제,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될 텐데, 그럴 때마다 경제 논리, 기술 개발의 논리 이런 걸로 무시하게 돼버리면은 스카이넷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박사님, 제가 궁금한 거는 기술적인 면에서 스카이넷을 구현하는 것은 10년, 20년 안에 여러 종류의 로봇들을 통일화시켜서 서로 걔네가 잘 소통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가능하다. 예, 가능한데 20년보다는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20년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다. 자, 그러면은 윤리 정치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로봇의 판단을 우리가 믿고, 야 그래 너희가 판단하는 건 옳아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이 정치적인 규제와 법규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,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실수를 몇 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결국 스카이넷은 나올 수 있다. 그렇죠. 네, 저희 로봇을 하는 사람들 사석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게, 몇 년 전에 구글이 소프트웨어 파워도 굉장히 강한데 로봇 하드웨어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었어요. 아, 혹시 어떤 회사죠?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지금은 소프트뱅크사로 팔렸는데 그 사족 보행 로봇이거든요. 거의 저런 로봇이 막 나를 쫓아오면 너무 무섭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로봇이었는데, 하드웨어에
최고점에 있는 기술과 소프트웨어 강점, 그 다음에 플랫폼을 모두 가진 게 구글이었는데 네.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왜 팔았을까, 소프트뱅크에.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냥 음모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. 이게 너무 한 기업이 로봇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가지고 있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을 조금 우려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 좀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압박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. 얘기도 있었고, 뭐 아니면 아직 돈이 안 되니까, 구글은 돈 버는 회사니까 그래서 팔았을 수도 있는데, 소프트웨어 파워와 하드웨어 파워를 모두 가지게 되면은 구글처럼 돈도 많고 네.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. 클로봇의 야망은 스카이넷을 만드는 건가요? 이거는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해야겠지만 이제 CTO시니까 한번 그냥 궁금해서 갑자기 물어봤습니다. 네. 저희 클로봇의 야망은 스카이넷을 만든다기보다는 저희는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. 이제 당장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금방 도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이제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, 그다음에 힘들어하는 일들을 사람하고 같은 공간 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로봇들을 이제 많이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로봇 솔루션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. 우리 또 박사님이 제가 이제 알고 지낸 지 좀 됐지만 너무 또 이렇게 좋으세요. 좋으신 분들이어서 이런 좋으신 분들이 로봇을 잘 만든다고 치면은 스카이넷이 지구를 정복하는 일은 없는 걸로 저는 바라보고요. 저희의 얘기를 듣고 더 많은 또 이렇게 로봇을 꿈꾸는 친구들이 또 그런 방향으로 윤리적으로 또 좋게 잘 만든다고 치면은 별 이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오늘 클로봇, 스카이넷 세상 과연 가능한가? 스카이넷의 지구 정복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저랑 또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 안녕.